천안 부대 1구역의 한 토지주가 자신의 뜻에 반해 강행된 도시개발 시행사의 무단 성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허가관청인 천안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도시개발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4일 2025년 천안 K컬처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천안시가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원들 앞둔 외국어 학원이 이를 숨긴 채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강생의 환불 요구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천안시 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교통시설물의 실태와 이에 대한 행정적 한계, 시민의식 부재에 대한 실태를 천안TV가 고발합니다. 천안 북부스포츠센터가 한들문화센터의 일시 휴장으로 일일 입장 제한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놓고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5월 26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 지역의 한 도시개발 사업 예정 부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한 시민은 지난 1월 자신의 땅을 가본 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허락이 없이 상당한 높이의 흙이 쌓여져 있었던 건데요. 이곳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여기에 더해 지하수 집 수정을 매립하는 등의 조치로 토지주의 땅이 농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급기야 토지주는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모 씨 가족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부대동 농지에 흙이 성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올해 1월이었습니다. 이때 부대 1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측은 홍 씨의 토지 948평 중 450여 평에 달하는 곳에 약 7m 높이로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행자 측은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집수정을 매립하고 토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끊고 전신주마저 철거했습니다. 이 모든 게 토지주가 모르던 사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개발 업체에서 저희 땅을 매수하지도 않고 허가도 안 받고 저희 땅에다 7m 높이로 흙을 갖다 부어버렸어. 차입비 미루기만 하고 6월 달에 토지 수용 심사를 넣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홍 씨 등은 지난 4월 천안 서북경찰서에 시행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계침범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시행자가 무단으로 성토한 피해 토지 위에 빨간 깃발을 꽂음으로써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경계 표시를 했다면서 한국전력 측에도 단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했지만 공사는 강행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되자 천안시 측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현장에 나가보겠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시행자의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힌 시는 만약 이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토지 수용 절차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천안시에 시행자와 주고받은 공문 등 관련 서류들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자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하청업체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소명했습니다. 저희가 업체한테 공사 지시를 잘못해가지고 오류가 생겨서 전시주 철거나 성토를 잘못해서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청에다가 업무 지시를 한 과정에서의 좀 오류라는 말씀이신가요? 시공사한테 현장에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그리 됐어요. 천안시가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 진행에 있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아닌 시행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갑작스레 발생한 대통령 선거로 인해 일정이 잠시 뒤로 밀리긴 했지만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은 올해 K컬처 박람회를 AI와 실감 콘텐츠들을 활용해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는 AI와 실감 콘텐츠를 접목해 한층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K컬처, 세계 속에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전시, 공연, 체험, 산업 교류, 디지털 콘텐츠 등을 아우르며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산업 박람회 면모를 한층 강화하여 전시관을 총 7개 분야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기존의 주제 전시, K푸드, K웹툰, K뷰티, 한글존 외에 K영상 콘텐츠관과 K게임관을 추가하여 한글존은 한글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특히 전시 콘텐츠를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각 전시관에 인공지능, 실감 미디어, 확장현실, 인터랙티브 기술을 도입해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시와 문화재단은 이번 박람회 개막에 앞서 홍보대사도 이촉해 소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 홍보대사에는 국내 AI 작곡 1세대인 작사가 박노아, 2025 코리아 한복 미인 선발전 진 이희빈, 웹툰 작가인 그림조가 활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천안시와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K컬처 세계 박람회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폐원을 앞둔 천안의 한 어학원이 최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폐원 소식을 숨긴 채 모집을 했고 강습 도중 폐원 소식을 알렸지만 그 과정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원생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조인옥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 시내의 한 어학원이 폐원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수강생을 모집하고 더 나아가 이 수강생이 등록할 당시 폐원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수강생의 환불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환불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천안시 신부동에 위치한 이 어학원은 10여 년 이상 운영을 해온 것으로 지역에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다 수강생 부족으로 인해 최근 들어 폐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지난 3월 불거졌습니다. 천안TV에 제보를 한 강모 씨는 4월부터 수강을 하기 위해 3월 말쯤 학원을 찾았고 당시 4개월 과정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선 무슨 일인지 2개월만 등록하라고 종용했고 결국 그는 2개월에 대한 수강료만 지급했습니다. 2개월만 등록했던 이유는 수강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강사가 강 씨에게 2월에 학원이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알렸고 그때서야 4개월 등록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알게 된 겁니다. 강 씨는 이러한 과정이 무척 불합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학원 등록을 할 때 한 달 수업료를 권유를 하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 원장이 거짓말을 했나 봐요. 저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수험생 등록할 때만 그렇게 얘기한 거고 학원은 6월부터 종료되는 게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천안TV는 취재 과정 속에서 천안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천안교육지원청은 학원 측과의 협의를 통해 강 씨 등 수강생들에게 일할 계산된 수강료를 환불해주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TV는 취재 과정 중 학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원장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학원 측은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다양한 곳에서 기초 질서가 무너진 모습들을 자주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불법 주정차인데요. 천안시 곳곳을 돌아다녀 봐도 유흥가나 주택가 위주로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기초 질서가 무너진 현장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교통시설물이 아무리 늘어나도 기본적인 시민의식과 단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곳곳을 다녀보면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해놓은 차량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로 인해 이따금씩 주행하는 차량들이 시야에 방해를 받거나 보행자들 역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도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들을 보고 있으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의식 부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 당국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장비와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민원이 많은 곳 위주로 단속을 할 뿐 나머지 장소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주차장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지자체에서 유도하는 게 제일 적절한 정책이라고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물론 이제 질서 의식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자꾸 공급 확대하는 것도 좋은 정책은 아니에요.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장 공급 확대 정책은 항상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많아질수록 계속 더 차를 몰고 나오거든요. 제일 좋은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죠. 또 다른 전문가는 무질서가 만연한 공간은 범죄나 사고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질서란 시민의식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 서북부 시민들의 여가 생활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북부 스포츠센터 앞에는 최근 1일 이용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다음 달 22일까지 제한하겠다는 안내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바로 6월 12일부터 열리는 충남 도민체전이 한들문화센터에서 열리고 한들문화센터 수영장을 기존에 활용하던 시민들이 이곳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결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천안시 서북부의 대표 생활체육시설인 북부스포츠센터. 최근 이곳 수영장이 1일 입장에 한해 운영 제한에 들어가면서 시민들 사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센터가 충남도민체전 수영 경기가 열리는 장소가 아님에도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천안도시공사는 도민체전 기간 경기장인 한들문화센터 수영장의 이용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인근 북부스포츠센터로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한 사전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북부체육센터는 관계가 없어요. 이번에 공지사항을 올려고 그 출입 제한을 기존 회의원만 하고 일반 시민들은 거기 그 제한을 시켰어요. 남자 라카가 91개가 있어요. 남자는 내가 계속 평균을 봐도 5명에서 10명밖에 안 돼요. 제한하는 이유가 체육대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체육대회 때문에 제한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 기존에도 인원이 몰릴 경우 대기 입장 방식으로 운영해온 만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1일권 이용객이 많을 경우 하루 300명까지 몰리는 상황이라며 강습 회원 보호 차원에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평일은 일단 기존 이용하신 분들에게 맞춰서 약간 제한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은 오시면 최대한 입장시켜드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요. 그리고 주말은 한들이 지금은 공사 중이고 종합운동장까지 첫째, 셋째가 쉬니까 기존 회원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그 선착순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려고 해요. 현재 남성 라커룸의 제한 완화 등 일부 조정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시설 이용 불편이 반복될 때마다 시민 불만도 커지고 있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개선이 요구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오는 2027년 충남과 충북, 세종, 대전에서는 세계 대학 선수들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에서도 일부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기존의 예정과는 달리 배구 단 한 종목만 열리게 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과연 이것이 스포츠 도시 천안의 위상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입니다. 하지만 충남의 중심 도시인 천안은 배구 단일 종목만 개최하게 됐습니다. 애초 천안은 테니스와 축구까지 유치할 예정이었지만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사정과 시설 요건 미달로 종목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배구 경기장으로 계획됐던 상명대와 남서울대는 시설 보수기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면서 실제 경기는 유관순 체육관과 당국대 체육관에서만 열리게 됐습니다.
TS에서 경기장이 당초에는 6개 경기장과 6개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4개의 경기장과 4개의 훈련장만 있으면 된대요. 그 전에 상명대하고 남서울대학교에서 개부수 비용에 대해서 국비 30%, 지방비 35, 자부담이 35 잡혀 있는데 당초에 그런 대학교도 그런 사항을 알고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학교 재정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자부담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은 천안이 인구 70만의 체육도시임에도 단일 종목 유치에 그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천안에는 종합운동장도 있고 경기시설이 많은데 그런 큰 대회 중에서 한 종목밖에 치르지 못한다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참 아쉽네요. 기초지자체인 천안시는 대회 준비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사후 통보를 받는 등 들러리에 그쳤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우리는 주체도 아니고 처음부터 도들이 이상하게 시작을 했어요. 시군들은 그냥 자기들이 요구하면 따라올 걸로 생각한 거죠 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대학 스포츠계의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역할과 존재감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천안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대행은 지난 21일 간부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공직기강을 유지해달라며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인 명부 작성과 투개표 사무 등 법정 선거 사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전국 최강의 면모를 자랑하는 천안시청 좌식 배구팀이 대구에서 올해 2번째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천안시청은 제31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 좌식 배구 선수권 남자 전문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 대회 9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천안시청은 또 지난달 열린 제4회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장기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이 대회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체육회 측은 전국의 수준 높은 선수들이 모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의 지역 세무사들이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작은 선행을 실천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중앙동은 지난 21일 천안 지역 세무사회에서 전달받은 후원금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필요한 학습용 컴퓨터를 구입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전달받은 다문화 가정 자녀는 손편지를 통해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훈 천안지역 세무사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충남경찰이 도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같은 날 저녁부터 도내 유흥가와 식당가, 주택가, 마을 입구 등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6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충남 전 지역에서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 중이며 야간, 도농 구분 없는 불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음주운전은 물론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교통질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 일상 대화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는 확증 편향이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강화해줄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사실은 무시하거나 공격하며 더 나아가 언론 보도조차도 이 같은 심리를 자극해 진영 논리에 편승하고 결국 사회 전반에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가 굳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처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공존하는 도시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위험하게 다가옵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존재하지만 서로 설득하기보다 침묵 혹은 갈라서는 방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와 상생의 길은 묘연해지고 공동체는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와 다른 의미입니다. 모든 의견이 공평하게 표현되고 설득과 타협을 통해 더 나은 해답에 도달하는 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확신보다 더 어려운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한 발짝 물러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그러한 이해의 용기입니다. 공론장에서는 누가 더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들으려 하는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천안이 다시 건강한 도시로, 신뢰와 공감의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